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 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과학기술 11, 191쪽이죠. 자, 거기 보시겠습니다. 이 글은 전체 몇 문단인가요? 5문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글은 군집 분석에 관한 글이죠.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산, 수집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살고 있으며 여기서 끊어져야 되고요. 자, 데이터에서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다 동그라미하고 뭐라고요? 핵심어.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발견하고 여기서 끊어지고요. 이를 체계적인 지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여기서 끊어지고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분석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매우 중요 동그라미. 자, 결국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위나 모래에서 금을 채굴하듯이 그렇습니다. 데이터에 내포된 지식을 채굴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데이터에 내포된 지식을 채굴하는 것 밑줄 데이터 마이닝 네모 정의죠. 정계박식상 정의입니다. 자, 문단 속에서 정의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소주제가 된다고요. 그렇죠? 결국 자, 전체 핵심어는 데이터가 되게 되지만 여기 소주제 부분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석 도구가 필요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에 내포된 지식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도구가 필요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석 도구가 밑줄 필요하게 됐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그렇습니다. 자, 여기 쭉 밑줄 한번 해보죠. 데이터 마이닝은 여기서 끊어주고요.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그렇습니다. 여기 끊어줘야 되겠죠. 대용량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 그러게 되죠. 그쵸? 자, 유용한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그렇습니다. 유용한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여기까지 밑줄. 유용한 패턴 동그라미, 관계 동그라미.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패턴들은 요구사항과 문제의 성격에 따라 예측, 그 다음에 연관, 군집으로 구분한다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패턴들은 여기다 밑줄 하고요. 예측, 연관, 군집으로 구분, 여기다 밑줄. 예측 동그라미, 연관 동그라미, 군집 동그라미.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집합에 존재하는 속성들과의 패턴을 확인하는 모형을 만드는 데 그렇습니다. 이때 모형은 속성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밝히는 수리적 표현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데이터 마이닝의 방법 중 그렇습니다. 군집 분석은 그렇습니다. 항목, 사건, 개념 등을 군집이라고 하는 공통된 집단들로 분류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의 방법 중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군집 분석이 되겠죠. 데이터 마이닝의 방법 중 여기까지 밑줄 긋고요. 방법에다 동그라미. 군집 분석 네모요. 항목, 사건, 개념 등을 군집이라고 하는 공통된 집단들로 분류하는 것 여기까지 밑줄. 전개 방식상 정의죠. 항목 동그라미, 사건 동그라미, 개념 동그라미.
그렇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추론 과정을 반영한 분석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문단 소주제 뭔가요? 데이터 마이닝 방법으로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군집 분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일문단 소주제 데이터 마이닝으로서의 군집 분석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문단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단. 자, 군집 분석은 그렇습니다. 군집 분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군집 분석은 그렇습니다. 군집 분석. 자,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 해야 되겠죠. 자, 군집 분석은 어디까지 하냐면 범주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객체들 사이의 유사성에만 의존하여 비싼 객체들끼리 그렇습니다. 비싼 객체들끼리 군집화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밑줄 긋고 자, 오른쪽에다 전개 방식상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 겁니다. 군집 분석 네모하고요. 범주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그렇습니다.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죠? 객체들 사이의 유사성에만 의존하여 그렇습니다. 객체들 동그라미 하고요. 유사성 동그라미. 자, 비슷한 객체들끼리 군집화하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전개 방식상 정의죠. 군집 분석이란 말 이해하겠죠? 객체들 사이의 유사성을 가지고 무리 군집하는 방법 형태입니다. 자, 군집하는 데이터 분석에서 물리적 혹은 추상적 객체들을 서로 비슷한 객체들끼리 군집을 형성하여 그룹화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집은 같은 군집 내의 객체들과는 유사하고 다른 군집의 객체들과는 상이한 객체들의 집합이다 그렇습니다. 자, 군집이란 게 뭐냐면 무리를 갖다 모은다 했는데 무리를 모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군집은 네모하고요. 같은 군집 내의 객체들과는 유사하고 그렇습니다. 유사하고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하고요. 다른 군집들의 객체들과는 상이한 객체들의 집합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밑줄 긋고 여기도 전개 방식상 정의가 되겠죠. 상이한 객체, 상이한 여기다 동그라미. 또한 군집은 여러 응용에서 집합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여겨지거나 객체들의 요약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자, 군집은 그렇습니다. 군집은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유사성에 따라서 그룹들로 분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분할이라고도 한다 그렇습니다. 군집은 동그라미 하고요. 여기 전체 밑줄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유사성에 따라서 여기서 끊어주고요. 유사성 동그라미 하고요. 그룹들로 분할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요. 데이터 분할 동그라미. 군집은 데이터 분할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갖다 표시. 군집 데이터 분할 갖다 표시. 이때 유사성 정도는 대상을 정의하는 속성값을 통해 계산하는 데 그렇습니다. 자, 유사성 정도는 자, 동그라미 하고요. 대상을 정의하는 속성값을 통해 계산 여기까지 밑줄. 속성값 동그라미. 주로 거리가 가까운 객체들끼리 묶는 거리 측정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거기 쭉 몇 줄 긋고요. 자, 거리 측정법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러한 군집 분석은 데이터 분포에 대한 지식을 얻고 각각의 군집의 특징을 관찰하거나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특정 군집 집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씁니다. 자, 여기 부분은 군집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집 분석은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밑줄 하게 되냐면 맞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 여기까지 쭉 밑줄하고요. 오른쪽에다 군집 분석의 목적 이렇게 적읍시다. 자, 데이터 분포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렇습니다. 지식을 얻고 동그라미 각각의 군집의 특징을 관찰하거나 그렇습니다. 특징을 관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분석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군집 분석에 대해서 정의하고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고 군집 분석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소주제 이렇게 잡아보죠. 이 문단 군집 분석의 정의와 특징 이렇게 잡으시죠. 자, 그 다음에 3문단 들어가겠습니다. 3문단요. 한 문단. 자, 군집 분석에는 데이터 유형과 특정한 분석 목표, 해당 응용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고 씁니다.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입니다. 데이터 유형과 특정한 분석 목표, 해당 응용 환경에 따라 여기서 끊어주고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고 씁니다. 또 군집 분석을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같은 데이터에 대해 여러 군집 분석 방법을 시도해 보기도 한다고 씁니다. 자, 그래요. 자, 군집 분석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군집 분석의 방법 중 묻습니다. 여기다 쭉 밑줄 긋고요. 분할 기법은 묻습니다. 네모입니다. 우리가 분할 기법을 일반적으로 K 평균 군집화 그러게 되죠. K 평균 군집화 그러게 되죠. 자, 어쨌거나 분할 기법 네모하고 볼 겁니다. 객체들을 임의의 K개 그룹으로 나누고 씁니다. 자, 여기서 끊어주고요. 객체들을 반복해서 비교하여 군집 내 객체들은 비슷하게 긋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주고 비슷하게 동그라미 다른 군집의 객체와는 유사하지 않도록 긋습니다. 유사하지 않도록 여기다 동그라미 객체들의 그룹을 반복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다 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분할 기법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3문단에서 핵심의 부분은 분할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분할 기법의 원리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임의의치의 각 K개 그룹의 중심값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 긋고요.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먼저 분할기법 하는 방법의 과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번 중심값을 정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각 객체들 K개 중심값 중 묻습니다. 중심값들 중 가장 가까운 중심값의 그룹으로 정한다고 씁니다. 자, 각 객체를 K개 중심값들 중 가장 가까운 중심값의 그룹으로 정한다. 여기다 밑줄 긋고 2번. 자, 각 K개 그룹에 대해서 그룹에 포함된 객체들의 평균을 구해 이를 새로운 중심값으로 정한다고 씁니다. 쭉 밑줄 긋고 3번.
새로운 중심값 동그라미. 근데 처음에 정한 임의 그룹 중심값에 가까운 객체들을 할당하였기 때문에 할당된 객체들의 평균으로 정확한 중심값을 새로 정하면 이전 중심값에 할당된 객체가 새로운 중심값보다 다른 그룹의 중심값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K의 중심값에 대해서 다시 모든 객체를 검사하여 가장 가까운 중심값의 그룹으로 재배치한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모하고요. 거기다 쭉 밑줄입니다. 새로운 K의 중심값에 대해서 다시 모든 객체를 검사하여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심값의 그룹으로 끊고요. 재배치한다. 재배치 동그라미. 자, 그리고 객체들을 새로 할당에 정해진 그룹에 대해 다시 객체들의 평균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재배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줄입니다. 객체들을 새로 할당에 정해진 그룹에 대해서 자, 쭉 밑줄 긋고 대해서 여기서 끊어주고요. 다시 객체들의 평균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평균값 동그라미.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더 이상 그룹 중심값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그룹을 갱신한다. 여기다 밑줄. 그 다음에요. 거기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중심값이 동그라미 하고요. 바뀌지 않을 때까지 갱신 동그라미. 그렇죠? 계속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산문단의 소주제는 군집 분석 중 분할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분할 기법의 방법이라든가 분할 기법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사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사문단. 자, 사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이렇게 분석한 군집을 기반으로 데이터 객체에서 이상치를 찾을 수 있다고 씁니다. 이상치를 찾을 수 있다고 씁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아웃라이어 그랬습니다. 아웃라이어 그렇습니다. 벗어났다는 이야기네요. 자, 어쨌거나 밑줄 긋고 봅시다. 이렇게 분석한 군집을 기반으로 데이터 객체에서 이상치를 찾을 수 있다고 씁니다. 자, 이상치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상치란 것입니다. 이상치가 반복이 되고 있네요. 핵심어 부분이 될 겁니다. 이상치 우리 잘 모르겠어요. 글쓴이를 어쩐다고요? 반드시 정의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정의 형태가 될 겁니다. 이상치란 네모하고요. 쭉 밑줄입니다. 어디까지요? 자, 데이터의 일반적인 모형이나 행동에 대응하지 못하는 객체들로 긋습니다. 쭉 밑줄입니다. 대응하지 못하는 동그라미 혹은 데이터 그룹에 불일치되거나 값이 심하게 다른 객체들 여기까지 밑줄. 불일치 동그라미, 그렇죠? 값이 심하게 다른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이상치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특정 분포나 정규 분포와 같은 확률 모형을 가정했을 때에 이러한 분포와 분리치되는 객체들을 이상치로 의심할 수 있다고 씁니다. 이상치가 되겠죠. 또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객체의 이웃한 적절한 거리 이내의 가까운 객체들이 충분히 없을 경우 이를 이상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상치들은 종종 측정이나 실행 오류에 의해 야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치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이상치들은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1번입니다.
측정이나 실행 오류에 의해 야하게 익었습니다. 밑줄 긋고 1번입니다. 특징 1입니다. 자, 측정이나 실행에 오류가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상치들은 정상값들의 분석에 악영향을 받습니다. 거기다 밑줄 긋고 2번 악영향 동그라미. 그래서 어찌해야 돼요? 많은 데이터 마이닝 방법에서 이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한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어찌 보면 자, 단점 같은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모죠. 자, 글쓴이 의견이 그 다음에 들어있는 거죠. 소수 이상치가 의미 있게 분석되는 경우도 있다고 씁니다. 소수 이상치가 의미 있게 분석되는 경우 여기다 좀 밑줄 긋고 3번입니다. 의미 있게 분석 여기다 동그라미요. 자, 이상치 자체가 일반 사용자와 다른 사기 행위자의 객체 정보인 경우 이는 특별한 관심 대상이라고 씁니다. 자, 이상치가 사기 행위자의 객체 정보라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관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치 부분이 부정적인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경계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특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상치 분석은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나 통신서비스 비정상 사용자 조사, 사기 행위 탐색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상치 분석은 그렇습니다. 이상치 분석은 동그라미 하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특별한 관심 대상이다 해가지고 이러한 이상치 분석 여기 부분은 예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통신서비스 비정상 사용자 조사, 사기 행위 탐색에 사용될 수 있으며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극도로 낮거나 높은 수입을 보이는 고객들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마케팅 또는 의학 치료에서 특이한 반응을 찾기 위한 분석 여기까지 쭉 묻지리요. 자, 이상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극도로 낮은 수입이네요. 이상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극도로 높은 수입이네요. 그러게 되면 자, 어쩌겠습니까? 기업에서는 고객들의 소비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케팅으로 활용하겠죠. 의학 치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문단어 소주제는 이상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사문단 소주제 이상치의 정의와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자, 5문단 들어가겠습니다. 5문단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일상생활 전반에 활용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이요. 자, 데이터 마이닝은 일상생활의 전반에 활용되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어줍니다. 우리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광고 문자를 받았을 때 그것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혹은 인터넷 사용에서 클릭이 어떤 데이터 마이닝의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될 것이라 생각을 떠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데이터 마이닝에서 군집 분석은 묻습니다.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일단 발견되면 자, 거기 보게 되면요.
데이터 마이닝에서 군집 분석은 여기다 몇 줄이요? 의미 있고 유용한 연관 관계와 구조들을 밝혀낸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몇 줄이요? 자, 타깃 마케팅 것입니다. 타깃 마케팅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되게 그 기업들이 고객 구매 패턴에 기초하여 가지고 자, 고객 그룹을 갖다 특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타깃 마케팅 그러게 되죠. 이를 통해서 어떤 뭐 특정 연령 사람들에게 그 소비 욕구를 자극하여 판매를 촉진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타깃 마케팅입니다. 시장 조사를 포함한 많은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데이터 마이닝과 군집 분석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문단 소주제 이렇게 잡아주죠. 데이터 마이닝과 군집 분석의 활용 이렇게 적어줍시다. 오늘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자, 전체 주제하고 그 다음에 전개 방식하고 여러분께서 혼자 공부하실 때 정리할 부분들 짚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군집 분석의 방법과 특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 체제 군집 분석이 되겠죠. 전개 방식은 데이터 마이닝의 한 방법으로서 군집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거기 보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께서 혼자 공부하실 때요. 군집 분석의 방법 중 분할 기법이 나와 있죠. 이 분할 기법의 과정 이 부분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치 분석이 자, 부정적인 측면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런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런 식으로 할 때면은 사례에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오늘 이상이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궁금한 부분은 저의 블로그 남강언어에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내일 저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